안녕하세요. 학생들이 직업 선택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고할 서적은 성적은 짧고 직업은 길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탁석산 작가입니다. 경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자연계열에 입학했으나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외국어대 영어과를 다시 입학했고 대학원에서는 전공을 바꿔서 철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이번에 저서로는 오류를 알면 논리가 보인다. 한국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국의 정체성 등 다수의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저자는 직업 선택이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와 집에서 바라는 것은 오로지 입시 공부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면 인류대학에 갈 수 있고 인류대학을 나오면 인생이 잘 풀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학급에서 혹은 학교에서 몇 등을 하고 인류대학에 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학생들은 성적에 지어 자신이 진정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직업에 대한 고민을 뒤로 미루고 나중에 직업을 선택하면 후회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인류대학에 들어가면 남들에게 자랑하기도 좋고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껏 졸업해서 얻은 직업이 자신과 맞지 않거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오랜 기간 동안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컫는 좋은 직업을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기회를 학생들은 자주 가져야 하겠습니다. 적성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수학을 잘하면 공대에 가라, 영어를 잘하면 외교관이 되라 하고 국어를 잘하면 작가가 되라고 합니다. 어차피 뭘 원하는지 모른다면 소질 있는 분야에 뛰어드는 것이 성공할 확률이 높이는 방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대에서 공부를 잘하려면 수학은 필수이고 이과계통의 학자나 연구자가 되려면 사물에 대한 탐구심, 그것을 밝혀내기까지 인내심, 논리력 등 다양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외교관은 폭넓은 교양과 함께 매너를 갖춰야 하고 애국심도 높아야 합니다. 따라서 영어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적성 검사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에도 하고 알고 있다면 확인하고 싶어서 합니다. 적성 검사가 정확하다고 해도 그 결과를 따르려는 본인의 마음이 자신에게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성 검사 결과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모호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우 어렵습니다. 경험이 기회가 적습니다. 무슨 일이든 직접 해봐야 합니다. 아무리 기계에 관심이 많다 해도 실제로 기계를 다뤄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기계 분야에 적성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현직 변호사가 변호사에게 필요한 자질에 대해 들려주었을 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간접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정보와 학생들이 원하는 정보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도 있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나 흡수하는 데도 문제가 됩니다. 직업 정보가 부족합니다. 현대 사회에는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 걱정이라 할 만큼 유망 직업이 무엇인지 검색해보면 영어만큼 쓸만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사의 영향이 큰데 교사가 적성에 상관없이 성적에 맞춰 진학 지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의 교사에 대한 호불호에 따라 직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교사의 칭찬 한마디에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렸을 때부터 은연중이든 공개적으로든 특정 직업을 주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을 모아 다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의 부모들은 보통 자기 직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데에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긍정적인 면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기 주위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거나 그 사람을 동경하다가 직업을 선택하는 일도 많습니다. 정보도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특히 드라마에서 직업은 멋지고 극적인 모습으로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의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병원을 개업하느라 여기저기 큰 빚을 지고 운영이 뜻대로 되지 않아 폐업하는 경우, 극단적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속 의사는 언제나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 살며
돈에는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부유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드라마로 보는 경우 의사의 왜곡된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동네 식당을 보아주어도 비슷합니다. 식당은 어디나 마찬가지로 잡일이 많습니다. 음식 재료를 씻고 다듬고 설거지하고 장보러 가고 요리를 하고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드라마 속의 식당 주인은 손님에게 인사하고 주문을 받은 뒤에 주방에 알려주면 일이 끝납니다. 드라마만 보고 있으면 식당 운영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이와 같이 대부분의 직업이 TV에 나오면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생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알 수 있는데 미래 예측이 어렵습니다. 세상이 변함으로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새로운 수요에 맞춰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변화가 너무 심하게 폭넓게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이 너무 어렵기에 직업 예측도 어렵습니다. 미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전통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추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라든지 이럴 때는 교사, 의사, 변호사,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몇 차례 직업을 바꿔야 합니다. 한국 직업 발달사를 쓴 김병수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 중3, 고3, 27살, 40세 직업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한 직장에서 평균 8년을 근무하며 한 곳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옮기고 싶어 한다고 분석합니다. 미래학자들은 120세까지 일하는 날이 도래하고 일생에 한 8번의 직업을 바꿀 수 있다고 예견합니다. 전직을 여러 차례 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만연된 사회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남에 따라 안정된 직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거의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으며 해고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급도 정규직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양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탁석성 작가는 학생들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기 때문이고 알고 있다 해도 자신의 적성을 알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이랍니다. 즉 원하는 일과 적성, 실제로 하는 일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직업 선택이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원하는 일을 알고 동시에 그 일에 적성이 있다 해도 그 일을 하기까지는 노력과 운이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직업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얻은 지식도 대개는 왜곡되어 있어서 직업 선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업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에 한정되어 있고 한정된 주변 사람들은 대개 경험이 많지도 않고 폭넓은 시야를 갖추고 있지도 못합니다. 직업에 대한 이미지를 주로 TV나 영화에서 얻는데 그것들은 실제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세분화되어서 앞으로 어떤 직업이 유망할지 어떤 직업이 생겨날지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예전과 달리 한두 가지나 두 가지 직업으로 일생을 지내기에는 수명이 늘어났고 안정된 직장이 사라져감에 따라 직업이 주는 불안이 훨씬 커집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진로 직업에 대해서 계속 수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